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3년 연애를 한 뒤 결혼해 작년이 결혼 2년 차였습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일을 그만둬라 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이 적으니 제가 퇴직을 하면 생활이 빠듯해지고 저금도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이 될 때까지는 퇴직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수긍은 하지만 툭 하면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이유는 시어머니를 모셔줬으면 해서입니다. 시어머니는 딱히 몸져 누우신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대로 비정규직 일을 하시거나 취미생활을 하시는 등 본인도 딱히 저한테 신세질 생각이 없으세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말이 좋아 모시는 거지 남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시댁의 가정부가 되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차로 약 40분 거리의 시댁에 매일 가서 시어머니가 일하러 간 동안이나 취미로 외출하는 동안에 저에게 시댁 살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시댁에는 2주에 한 번씩 가지만 정작 친정에는 몇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친정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쩌다 남편에게 친정에 가자면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피합니다. 결국 안 가거나 저 혼자 갔다 오고 말죠. 시댁에 가는 것도 실질적인 남편의 목적은 저한테 일 다 시켜놓고 본인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편하게 해드리자곤 하는데 자기 부부면 자기가 할 것이지. 친정에 가자고 하면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집안일이니 식사 준비니 다 하는데 자기는 TV 앞에 앉아서 잘난 척하며 명령질하기 바빠요. 시어머니는 그 상황이 왠지 기쁜 듯한 눈치입니다. 본인은 아직 누구한테 신세질 만큼 체력이 없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오면 밀렸던 일들을 기다렸다는 듯 다 시키세요. 화장실 청소나 창고 정리는 힘이 많이 드는 거니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하지 않고 저 혼자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골프 가방을 챙기거나 있는지도 몰랐던 마당의 호수, 샤워기 헤드를 갈거나 사소한 일들이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너무 처량합니다. 정말 가정부가 할 만한 일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땡볕에 저 혼자 잡초 정리를 시키고 남편은 안에서 제가 잘라준 수박 먹고 있었네요. 마당이 그리 넓은 편은 아니지만 혼자 잡초를 정리하기엔 넓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너도 나와서 좀 도우라고 한마디 했는데 시어머니가 굳고 말리셨어요. 남편이 더위를 좀 타긴 하는데 그 땡볕에 저인들 더위를 안 타겠나요? 혼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수박 먹고 낮잠까지 푹 자놓고 집에 갈 때 마당 상태를 보더니 이게 뭐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시어머니는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지 그렇게 하기 싫은 티를 내냐며 거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화 반, 불평 반, 짜증을 좀 내니 본인 창피하게 하지 말랍니다. 일 좀 도와주는 게 창피한 일인가 싶어요. 그래놓고 다 저를 위한 거래요. 제가 여러모로 눈치가 없으니까 본인이 가르쳐 주는 거라며 눈치 빠른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지 않냐면서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눈치 빠른 며느리 소리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 대답하면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빈말이라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 어차피 시어머니가 말릴 건데 귀찮게 뭐하러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날 차에서 대화를 시작으로 저희는 밤새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할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프하러 간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시아버지의 골프 가방을 준비하고 존재조차 몰랐던 정원의 호수 샤워기 애들을 사두는 것도 며느리의 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집안일을 다 파악하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냐며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은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더군요. 대답에도 정말 기가 막혔지만 쌓여있던 불만을 터뜨리니까 저도 저 자신이 주체가 안 됐어요. 부모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생계도 중요하잖아요. 남편 혼자 외벌이하면 서로 좋을 게 없는데 시부모님 복양하지 않는 제가 못된 며느리인 건가요? 그래서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헐뜯고 욕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더군요. 당신 머릿속에서 나는 부모를 편하게 해주기만을 위한 존재야? 당신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이 입버릇이 된 건 알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해놓고서는 같은 문제로 몇 년을 다퉜는지, 아니면 남편이 말한 행복이란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저는 남편을 위해서 시부모님에게 헌신해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나중에는 힘이 빠져 이 말도 필사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그럴 생각까진 없었다. 내가 그렇게 너무했던 거냐 말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기 심정을 이해해줬다고 생각했다네요. 이야기한 뒤 며칠 동안 저희 사이는 조금 서먹했어요. 그 지겨운 시부모님 이야기도 안 하더군요. 혼자 생각을 해본 건지 며칠 뒤에 저녁을 먹는데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모님을 1순위로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연로하신 시부모님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 바란 것뿐이래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자기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듣고 있자니 입맛도 떨어지고 더는 남편이랑 말다툼할 힘도 없었어요. 남편은 계속 자기 생각을 세뇌시키듯 말하더군요. 듣고만 있다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다 글러먹었다는 거냐고 묻자 어째서인지 그게 아니라면서 화를 내더군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남편이 거실에 있던 가방을 들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렸어요.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이걸 꺼낼 생각은 없었다고 하네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생각조차 없다며 저더러 결혼 자체가 안 맞는 사람이래요.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속이라고. 말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났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곤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는 너무 소홀했거든요. 이렇게 반론을 하니 시부모와 장인 장모는 다르지 않냐고 진심으로 되물었어요. 가문과 가문이라면서 처가는 왜 쏙 빼놓는 건지. 곧 전남편이 될 남편은 다음날 어째서인지 승리자 같은 표정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도장까지 잘 찍어준 이혼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혼인 불수리 신고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혼 절차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그날로 그 사람과의 5년이 끝이 났습니다. 연애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저금은 2억 정도. 그 외에는 각자의 월급 이체 통장인데 이런 건 일단 미뤄도 됐어요. 걸리는 거 없이 헤어질 수만 있다면 필요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3억이 됐을 때 아이를 낳자고 했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집에 있는 것들 중 제가 산 가전제품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동생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동생에게 부탁해 신세를 좀 졌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한 뒤 조금씩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 명의의 임대주택이니 제가 나가는 게 도리니까요. 다만 집을 나서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제멋대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따질까봐요. 하지만 본인이 자기 의사로 이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저에게 줬으니 그냥 제출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여동생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냥 위험용 쇼였다는 건 아는데 저에게는 쇼가 아닌 진심이었으니까요. 당장 짐을 둘 곳이 없어 조금씩 빼낸 짐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덤덤하게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두 분 다 입이 떡 벌어져서 거의 1분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당황하시며 어째선지 꾸지람을 했지만 결국은 이해해 주셨어요. 전부터 제가 몇 번이고 잘 안 풀린다고 푸념했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이혼 경력 좀 붙는다고 큰 문제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는 죄송했지만요. 이제는 전남편이 된 그 사람에게는 이혼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짐을 다 빼고 이사를 한 후에 말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몰라라 했는데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도 없이 외식하러 가자는 말에 대충 거절했어요. 부부관계도 권했지만 더는 부부가 아니니까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확실하게 느꼈죠. 역시 이혼 신고서는 협박용이었구나 하고요. 참고로 이혼 서류는 처음에는 백지였습니다. 벙찐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남편이 썼어요. 또박또박 서류를 채우고 마지막에는 본인 손으로 도장도 꾹 찍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목욕을 하러 갔어요. 화가 나서 눈물이 났던 저를 보며 잘 생각해보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뭐 결국 저는 잘 생각해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지만요. 언제까지 부모님 댁에 짐을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부모님은 친정에 들어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혼자가 편하고 30이 훨씬 넘었는데 부모님에게 의지할 순 없어서 그냥 독립했습니다. 짐을 싸다 보니 생각보다 이삿짐이 작더라고요. 후련하긴 한데 허무하기도 하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짐 정리 중에 남편이 와서 뭐 하냐고 묻길래 정리 중이라고 답하니 옆에서 또 잔소리. 제가 다시 집안일을 시작하니 속으로 저를 잘 길들였다고 생각했나 봐요. 또 다리 쭉 뻗고 잘 자더군요. 더는 우리가 부부가 아닌 것도 모른 채로요. 오늘은 그저 제가 쉬는 날이라 저녁 만들고 청소를 한 건데 남편은 착각해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짐을 거의 뺀 후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날의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휴일이라 남편이 출근한 뒤 여동생의 남자친구의 동생과 친구들이 찾아와줘서 얼마 안 되는 이삿짐이지만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친정에서 월세방까지 짐을 옮겨줬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에게 연락해서 음식점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까지 모두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갑자기 불러내냐며 시렌티를 내셨는데 막상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사돈이라고 인사하시더군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말 없이 식사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꺼내는 화제에 저희 부모님이 전혀 맞장구를 안 치시니 시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이혼 사실을 알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가시더니 카톡으로 저에게 네 부모는 왜 저러니? 사람이 말을 거는데도 저런 태도라니. 갑자기 불러서 나왔는데 이 모양이니 나도 화난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카톡은 못 본 척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도착했고 그때부터 아수라장 시작이었어요. 인사를 대충 끝낸 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서 받은 이혼 서류를 제출해서 수리됐고 집에서 제 짐도 다 찾아갔으니 마지막으로 부부공동 저금의 절반을 가져가겠다고요.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과 남편은 친정부모님과 같은 반응으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부르며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소리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이혼을 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네요.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사람도 먼저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준 것도 본인인 걸 인정하지만 이건 뒤통수 치기라며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혼 서류 따위 제출할 생각이 없었대요. 진짜로 협박용이었는지 단지 제 마음을 알고 싶었다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재덕씨.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 딸이 지 혼자 멋대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제덕은 저희 아버지 성함입니다. 표현도 딱 저렇게 하셨어요. 당신들, 그쪽 딸. 그리고 당부하지만 제 멋대로 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도장 찍은 이혼 서류를 넘겨준 거죠. 시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입을 떼셨어요. 우리 딸은 이제 다 커서 독립한 어른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이고 부모가 딸이 정한 길을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목적이 뭐였든 간에 그쪽 아들이 스스로 이혼 서류를 썼으니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게 된 거지. 라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으시더군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계속해서 제 진심을 알고 싶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중엔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통곡하셨습니다. 무릎은 왜 꿇냐며. 저런 애가 뭐가 잘나서 네가 이러냐고 하셨네요. 남편은 울면서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우리 결혼하고 난 이후로 서로 시간대가 잘 안 맞았잖아. 나는 그게 좀 많이 답답했어. 그리고 이직한 회사에 적응이 쉽게 안 돼서 힘들었는데 그걸 이해해주지 않았잖아. 그래 또 좀 더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일 끝나고 집에 와도 여보가 없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전업주부가 돼주기 바랬는데 퇴직을 안 해줘서 괴로웠어. 난 우리 애를 갖고 싶었는데 매번 거절당했지. 난 그저 여보가 좀 더 집안일에 협력해줬으면 했던 거야. 이게 다 제 탓인 건지 참 듣고만 있기엔 분해서 저도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시간대가 안 맞았다고? 우리 같이 있는 시간은 결혼 전보다 훨씬 길고 집안일도 분담하기로 해놓고 맨날 피곤하다며 핑계를 대서 내가 다 했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안 하면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직장에 잘리면 안 되니까 잘 보이려고 야근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한 거지. 전업주부가 되거나 애를 키울 경제 상황이 아니라고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말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제일 불만이었던 거. 시부모님 댁에 가정부가 되어주지 않는다 이거야. 네가 너희 부모님 모시고 생색 낼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아서 이혼 서류 내민 거 아니야? 제 말이 끝나니 남편은 울면서 고개를 세차게 젓더군요.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아이도 낳고 행복해질 일만 남았는데 별것 아닌 일로 싸워서 다 엉망으로 만들 필요 없지 않냐면서요. 남편한테는 별것도 아닌 일이었나 봅니다. 그 말에도 제가 표정을 굳히고 있으니 남편은 되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 쓰지 말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는 맞다고 맞장구 치고 저보고 한마디 말도 없이 제멋대로 구는 건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며 꾸짖으셨어요. 저와 친정부모님은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혼인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불수리 신고한 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멍청한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대화의 자리에서 남편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되레 마이너스가 됐네요.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하는 변명이 이 일은 전부 제 탓이고 본인은 피해자라는 소리에 시댁 가정부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결혼 후에도 계속 이 문제로 싸웠던 건 없는 일로 쳤나 봅니다. 당연히 시댁 일하라는 건 어떤 이유를 대든 본인에게 유리하게 못 만들어서 모르쇠 한 거겠죠. 제가 몇 번이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다고 몇 번이나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며느리니까 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 하나만 믿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고 마지막에는 협박용 이혼 서류라니.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침묵하시고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시고 남편은 망연자실하고 보기만 해도 정말 피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다 본인이 잘못했다네요. 제가 뭐든지 해주니까 본인도 모르게 의지해버렸대요. 그러면서 사과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에 의기양양했던 게 저에게 의지한 거라고 생각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한여를 부려먹는 걸 당연시하는 마님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역시 변호사를 부르는 게 일을 진행하기 쉬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시댁은 기가 죽더군요. 더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가자고 했어요. 저는 짐을 싸들고 가차없이 뒤돌아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편에게 가시더군요. 그리고는 난 자네가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다만 하시곤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눈물을 참는 게 저에게도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속 시원하고 한결 가벼운 심정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부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사를 도와준 여동생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남동생, 그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원래는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 기분이 영 아니라 그냥 술값만 내주고 왔습니다. 도와준 친구들 앞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티를 안 내고 싶어 괜히 더 밝은 척을 했는데 여동생은 그걸 보고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술 마시는 거,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는 거 다 사진 찍어서 카톡에 보내놨더라고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혼자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 남편에게서 사과 겸 재결합을 요청하는 카톡이 오지만 전부 무시하는 중이에요. 가구는 전 남편이, 저금은 위자료 명목으로 제가 가져가기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묘하게 침울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 후련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사과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혼했으니 전혀 상관없지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